안녕하세요. 한재훈입니다. 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에서 진행하는 맹자 강의 양해왕상 3장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자, 정전법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정전법은 복잡하다고도 하고 또 실은 정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이야기되는 대체적인 이야기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정전법이라는 말 자체가 전을 우물정자의 형태로 구획을 해서 나누어서 시행하는 그 활용법입니다. 토지 활용법인데, 자, 이제 이런 그 토지가 있다고 한번 해보죠. 토지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토지를 이렇게 우물정자를 여기 이제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우물정자를 이렇게 그리면 그러면 이게 9개가 나옵니다. 9개가 균등하게. 그리고 이 우물정자를 그릴 적에 그 각각을 100이라고 치면 여기 이제 백묘 이렇게 요 글자는 묘라고도 읽고 또 무라고도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편의상 100이라고 치면 요거 전부 이 한 구역들이 전부 100씩입니다. 그러면 요 주변에 있는 8개와 중앙에 있는 하나 9개가 이제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8개를 백성들한테 개개 그 백성들 집안에 가구당 저 토지를 하나씩 100씩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성들한테 나눠준 토지라서 이것을 사전이라고 합니다. 사전. 이제 사인이 이 국가로부터 할양받아서 그래서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토지다. 그래서 사전이라고 하고 그 사전이 4개가 8개가 이렇게 주변에 있고 중앙에 이 사전 8개로 둘러싸인 이 중앙에 역시 100짜리가 토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 100짜리의 토지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것은 공전이에요. 공전이라는 것은 요 사전은 그 수확을 이 토지에서 씨를 뿌려서 가꿔서 수확을 하면 그 수확된 수확물을 이 집안에서 다 갖는 겁니다. 각자가 개인이 가져요. 공전은 이 토지에서 수확된 수확량을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공전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게 전체가 100인데 이 100을 다 농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 100 중에 20을 떼고 80에 대해서만 농사를 짓습니다. 그런데 그 20을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그러면 그 20을 8등분을 합니다. 그러면 2.5씩이 되겠죠? 그러면 그 2.5씩의 땅을 요 주변에 있는 8가구에게 또 나눠줍니다. 이렇게 또 나눠줘요. 그러면 이 2.5는 뭘 하는 데 쓰느냐?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농지를 가진 사람들이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용지로 사용을 해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농사를 여기서 짓는 거예요. 그러면 20을 제하고 80이 남는데 그 80에 대한 토지를 요 8집이 요 주변에 있는 공전 주변에 있는 사전을 가진 8집이 공동으로 경작을 합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공동으로 경작을 해서 그 경작된 수확물을 국가가 세금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사전을 가진 사람들은 이 토지의 수확물은 국가의 세금으로 내지 않고 다 각자 자기 집안이 가져가고 이 8집이 공동으로 경작을 한 요 공전에서 수확된 것만 국가가 가져가는 거죠. 그러면 사전을 가지고 있는 이 주변의 가구들은 자기 사전 100에다가 이
공전을 농사 짓는데 들이는 80묘를 8집이 나눠서 지으니까 1가구당 10에 해당을 하겠죠. 요것이 사전 몫이고 요것이 공전 몫이죠. 그러면 사전 100을 짓는 노동력과 공전 80묘를 8집이 나눠져 짓을 때 각 가구당 요때는 10에 해당하는 노동력, 요 100 더하기 10, 요 110에 대한 농사를 짓는 노동력을 각 가구가 1년에 농사를 짓는데 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요 10에 대한 것만 국가가 가져가고 이것은 개인이 갖는 겁니다. 개인이. 되셨죠? 요것이 정전법의 기본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요것이 이제 중요한데 이제 맹자의 이따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토지를 2.5를 주잖아요. 2.5씩을 주는데 2.5씩을 주는데 2.5 토지에다가 또 2.5를 더 줍니다. 그러면 요 택지는 어디에 있냐? 그러면 여기는 농사 짓는 그 밭 가까운 곳에 있지만 별도로 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다가 또 택지 2.5를 더 줍니다. 더 줘요. 왜 이러냐? 그러면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어서요. 넓어서 자기 마을에서 자기가 농사 지어야 할 농지까지 올라면 한참이 걸립니다. 여기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허허벌판에 저 한가운데 내 땅이 있어요. 내 밭이 있어요. 내 농지가. 그러면 집에서 여기를 나오면 점심때 되고 좀 일도 뭐 어쩌다 보면 이제 해질라고 그러면 난 빨리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농사철에는 요 가까운 곳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요. 그리고 수확이 다 끝나면 여기는 허허벌판이니까 너무 춥겠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지 않고 저 마을로 가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 2.5, 여기 2.5 합해서 5묘에 해당하는 택지를 할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5묘의 택지 주변에다가 뽕나무를 심어서 누에를 칩니다. 누에를 쳐서 이걸 가지고 옷감을 짜서 비단옷을 짜서 비단옷을 자기 부모에게 노인들한테 이제 그 체력이 쇠약해진 노인들한테 입히고 그 다음에 또 닭이나 돼지나 개 같은 가축들을 기릅니다. 그 택지에다가 그래가지고 이것들을 계속 길러서 재생산을 해가지고 먹거리를 계속 충당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택지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의식주를 해결을 하죠. 그러면 입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기본적으로 돼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러고 나서 생활이 안정이 되면 그러면 이 마을 주변에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저 생활이 안정이 된 위에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 의식주 문제는 기본적인 먹고 입고 사는 거니까 저것은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라면 요것은 인간답게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백성들의 삶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내가 내 땅 100에다가 공전 10에 대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이 10에 대한 것만 국가의 세금으로 내 노동력의 10에 해당하는 것만 국가의 세금으로 내고 100에 해당하는 것은 내가 다 갖는 거니까 그런 거니까 세율이 퉁쳐서 그냥 한 10분의 1 정도인 겁니다. 10분의 1 정도를 국가에다가 내 노동력에 대한 세금을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내 가족들과 살아가는 데에 온전히 그 노동력을 투입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항산이 보장이 되고, 이 항산이 보장이 되면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유지해야 할 마음인 항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회가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왕도 정치가 시스템적으로 운영이 되는 모습이라고 맹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방금 전에 보신 그림을 기억을 하시면서 요거를 보시면 돼요. 오묘지 태계 그랬잖아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 택지를 오묘라고 했잖아요. 오묘. 2.5 더하기 2.5. 오묘지 태계 수지 이상이면 뽕나무를 가지고 그곳을 심으면 50자 가이읍백이며, 50자는 50대가 된 사람, 50대 중년 이후 노년으로 접어드는 50대가 비단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하다. 이제 기력이 점차 이제 쇠퇴해가는 50대 노인들 붙어서 비단 옷을 입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개돈 구체지 흉을 닭이나 돼지나 개나 큰 돼지 등을 기르는 것을 무실기시면, 그 때를 이름이 없게 하면, 그러니까 가축을 기를 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짝짓기 시기를 맞춰서 짝짓기를 해서 그 새끼들을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70자 가히 식육이며, 70대 된 노인들이 끼니로 고기를 반찬으로 먹을 수가 있으며, 백묘지 전을 물탈 기시면, 백묘의 밭을 그 때를 떼앗음이 없으면, 그랬잖아요. 요 그때가 농사지을 철이에요. 그 농사지을 철을 국가가 빼앗지 말아야 된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자신들 농사 짓는 데다가 자신들의 시간을 온전히 쓸 수 있도록. 그러면 수구지가, 수구라는 것은 이제 몇 개의 식구, 식솔, 입, 밥을 먹는, 내 가족 구성원 중에서 밥을 먹는 사람의 숫자를 몇이라고 그랬죠. 몇, 즉 여러 식구.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면 요 이야기를 할 때 맹자가 여기에 팔구라는 말을 씁니다. 8.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식들 한 4명 정도, 아니면 자식들 한 2-3명 하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뭐 삼촌, 뭐 고모 뭐 있겠죠? 이제 그런 하면 대충 8가구 정도가 나온 거죠. 가족마다 다르겠지만, 그 수구지가가 여러 식구의 집안이 가히 무기이며 굶주림이 없을 수 있으며, 그러니까 최소한 굶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음 문제고, 기본적으로 굶주리지 않을 수가 있다. 저렇게 하면 자, 그러고 나서 저런 이제 의식주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 근상서지 교화야. 상서가 학교들입니다. 학교들. 상서지 교를, 상서의 가르침, 즉 학교 교육을 신중히 하여, 즉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신지이 효제지으면, 그 아이들에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제지의로서 그들에게 신신당부하듯이 거듭 교육을 하면, 그러면 반백자 불부대어 도로리니 그랬죠. 반백자라는 것이 요 머리가, 요 나눌 분자의 머리 혈자죠. 그러니까 머리의 색깔이 전체 중에 반은 하얗고 반은 검은, 그 반백인 사람들이 반백자예요. 머리가 반쯤은 하얗게 센 사람들, 즉 중년이죠. 중년 노인들이 불부대어 도로에서 지거나 이거나 하지 않으리니 그랬죠. 요거 이제 짐을, 남자는 등에 지고 여자는 머리에 이고, 그런데 그 남자든 여자든 반백이 된 사람들이 도로에서 짐을 이거나 지고 다니지를 않는다. 왜냐? 지거나 이고 다닐 일이 있어서 지거나 이고 다니면 그 젊은이들이 누구냐 그러면 학교에서 효제지의를 배운 젊은이들이, 내 부모가 아니어도 내 부모와 같은 연배의 어떤 어른이 짐을 지고 가고 있으면 대신 제가 지어다 드릴게요. 제가 이어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내가 남의 부모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남이 내 부모에 대해서 또 그렇게 할 것이고, 반백자들에 대해서조차도 저 정도 하면 머리가 하얗게 센 어른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요 표현이 반백자 불부대요 도로으리라라는 저 표현이 딱 요 사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것을 통해서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답게 사는, 뭔가 정이 있는. 근데 그게 전부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각자의 의식주 기본적인 삶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먹고 입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교육이라는 것도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런 도리를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씨도 안 먹히는 거죠. 그래서 70자 의백식육하며 70자가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드시고, 우리 집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집 아버지 어머니가 비단 옷을 입고 몇 끼니마다 식사를 하실 때, 몇 끼니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필요할 때 고기를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여민이 불기불안이요. 여민이라는 것은 이제 머리가 검은 젊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젊은 백성들까지도 불기불안, 굶주리지 않고 배골치 않고 헐벗어 춥지 않고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고, 그 말이죠. 그리고 연희불황자, 그러고도 왕이 되지 못한 자는 미지유야니이다.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지금 맹자가 양해왕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양해왕 할 때 그 왕은, 이 왕은, 요 왕은, 양해왕 할 때 요 왕은 제후이면서도 천자보다도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천자를 무시해 온 지가 오래되어서 이미 천자가 천자 같지도 않은 천자로서의 그런 권위라든가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시대적 이유 때문에 제후들이 천자에게만 허용되었던 저 호칭을 막 가져다가 쓴 왕이고, 요 왕은, 맹자가 요 왕자를 많이 씁니다. 요 왕은 이렇게 흐트러진, 이렇게 헝클어진 혼란스러운 전국 시대를 몇백 년 만에 다시 통일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서 진정한 통치자로 등장할 사람, 그 사람이 왕이에요. 진정한 의미의 왕. 그러니까 과거에 요임금이나 순임금이나 또 우임금이나 탕림금이나 문왕이나 무왕이나 이런 분들, 요, 순, 우, 탕, 문, 무 하는 그런 분들이 왕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왕이 됐는지를 잘 보면 그 시대의 70자들이, 70 먹은 노인들이 비단 옷을 입고 고기 반찬을 드시고, 젊은 백성들이 최소한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고, 그런 정치를 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고도 왕이 못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시대의 모든 군주들은 다 전국을 통일한 왕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 왕이 되는 방법을 어디에서 지금 찾고 있느냐 그러면, 전쟁을 통해서 다른 나라를 무찔러서 내 나라가 그 나라를 집어삼켜서, 그래서 결국 통일을 한 제국의 왕이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험이 몇백 년째 지금 맹자 당시까지 실패하고 있는 실험이라고요. 물론 맹자가 돌아가신 후 얼마 있다가 진시황이라는 사람이 그 방법으로 통일을 하기는 했지요. 근데 맹자 당시까지는 그것은 몇백 년째 실패한 방식이에요. 그 점이 중요해요. 그래서 맹자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의 희생을 바탕으로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는 그런 왕이 되는 그 방식이 아니고 완전히 뒤집어서 그 희생의 대상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백성을 보호하고 위하는 정치를 통해서,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는 정치를 통해서 왕이 될 수 있다. 그러고 왕 못 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정치를 해야 이웃 나라에서 백성들이 몰려오는 것이지, 한 해 지역에 흉년이 났다고 그 백성들을 하동으로 옮기는 짓을 해서 백성들이 막 몰려오기를 바랍니까? 그것이야말로 50보 100보입니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아신다 그러면 이웃 나라보다 백성들이 더 많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뒤에 가면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백성들에게, 사람에게는 길이 있는데,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있는데, 포식난의,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도 가르침이 없으면 요게 의식주지요. 말하자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게 기본인데 이것을 해결을 해놨더라도 교육이 없으면 근어 금수, 금수에 가깝다. 그래서 성인이 유우지하사, 성인이 근심을 두셔서, 이 성인이 누구냐면 이제 순임금인데, 순임금이 이것을, 이 점을 걱정해서, 그러니까 순임금이 세상을 다스릴 때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해 놓고, 이 문제만 해결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됐더라도 교육이 없으면 그게 금수와 다름이 없다. 금수에 가까워질 수가 있다. 금수도 요 문제는 해결을 하고 사는데, 인간과의 차이는 이제 요게 있냐 없냐죠. 반백자가 도로에서 짐을 이고 지고 갈 때 내가 대신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 문제죠. 그래서 이 점을 걱정을 하셔서 설이라는 신하로 하여금 사도라는 교육을 담당하는 장관을 삼아서 인륜으로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게 요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이 중요하지만 공자든 맹자든 다 교육은 기본적인 삶이 해결이 된 다음에 이야기를 한다는 점, 그 부분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왕도 정치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맹자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그런 방식이 아니고 지금 현재는 어떤 정치를 하고 있냐? 구체가, 개나 돼지가 사람이 먹을 것을 먹어요. 식인식, 사람이 먹어야 할 것을 개나 돼지가 먹습니다. 요 개와 돼지가 뭐냐? 사람이 먹을 것을 먹는다고 맹자가 거론한 저 개와 돼지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가축들인데 잡식성 가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먹는 것과 똑같이 먹는, 사람의 먹을 것을 그대로 먹는 가축들이 저 개와 돼지입니다. 닭이나 소나 말 같은 것들은 사람하고 먹는 것 자체가 달라요. 그런데 개와 돼지는 사람이 먹는 거 그대로 먹죠.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이 먹는 그대로를 먹는 저 개와 돼지를 왜 가축으로 키우냐? 잡아서 고기로 먹으려니까. 이때 개와 돼지는 누구가 먹을 고기냐? 그러면 임금이. 정전법에서 각각의 개별 가구들이 자기 집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들이 아니고, 연회를 하기 위해서, 연회를 술을 마시고 하려고 그러면 고기 반찬이 필요하니까 그 고기 반찬을 충당하기 위해서 개와 돼지를 지금 나라에서 키우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키워야 할 그 가축들이 지금 다른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할 그 곡식을 이 개나 돼지한테 먹여가지고 이것들을 살찌워서 키우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잡아서 잔치하려고. 그러니까 개와 돼지가 사람의 먹을 것을 먹는다.
그런데도 부지 검을 할 줄을 모른다. 나라가, 임금이. 검이라는 건 단속이죠. 단속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그 결과 도유아표하되 길바닥에, 요게 길도자입니다. 아표라는 것이 굶어 죽은 시체를 말합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있는데도 부지발하며, 요 발이라는 거는 나라 곳간의 문을 여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라 곳간의 문을 열 줄을 모르고 인사하든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말을 하냐? 비하야라 세야라.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세월이 그런 것이다. 올해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었지. 내가 어디 그 백성들을 내가 죽였냐?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러냐면 임금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흉년이 들었어도 백성들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문제를 국가가 해결을 하고 대비를 해놨으면 흉년이든 해가 됐어도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았을 텐데, 최소한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또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그런 대책은 세우지를 않고 오히려 사람이 먹어야 할 걸 개, 돼지가 먹는데도 그걸 단속을 할 줄 모르고 백성들은 굶어서 시체가 돼서 길바닥에 막 굴러다니고 있는데도 곳간문을 열 줄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해가 흉년이 들어서 그런 걸 나보고 어쩌라는 것이냐라고 말을 하니, 이것이 어찌 척인이 살지왈,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말하기를 비하야라 병야, 내가 그 사람을 죽였냐? 요 무기가 죽였지? 라고 말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리요? 그런 거죠. 실제로 사람을 찔러 죽인 건 칼이죠. 내 손이 아니고. 그렇지만 그 칼을 그 사람한테다가 찌를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진 자가, 그 칼을 움직인 자가 나잖아요. 국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죠. 임금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한을 어디를 향해서 쓰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권한을 가지고도 백성을 살리는 방식으로 쓰지를 못하고 오히려 백성을 죽일 수 있는 짓들만 해놓고도 내 책임 아니라고 하면, 이게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놓고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칼이 죽인 것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왕무 죄세하시면, 왕께서 세월을 탓하지 않으시면, 이때 죄라는 것은 탓을, 네 죄다라고 하지 않으시면, 세월 탓을 하지 않으시면, 흉년 탓을 하지 않으시면 천하지민이 지연하리이다. 온 천하 백성들이 왕에게 이르러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해 사람 하동으로 옮기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또 그 한해 사람들을 한해 지역에서 해결을 못하고 하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그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지, 나는 한해 지역 사람들을 하동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나는 엄청나게 마음을 다해서 훌륭한 정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무언 백성들이 더 오기를 바랍니까? 세월 탓하지 마시라. 세월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내가 저 백성들을 어떤 흉년이 와도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는 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시는 그런 정치를 하신다면, 그러면 백성들이 임금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장 여기까지 하고 4장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